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좀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예, 어떻게 여러분들도 좋은 예. 하루하루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예, 요즘 그 정치권의 사삼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속사정이 있고 계산이 깔려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71주년 추념식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진행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근데 뭐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른 특별한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도내 정치권의 사삼 끌어안기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해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뭐 도내 정치권이 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제 희생자 기리고 참혹한 현대사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런 한 목소리를 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올해는 이 구애의 정도가 유독 강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보니 내년 치러질 총선이 4월 15일 이게 보이더라고요. 4.3 사건 72주년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총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다는 여야의 4.3 구회가 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다. 이런 네, 그렇죠. 말씀인데 네. 아무리 시사 칼럼니스트지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어차피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이거 팩트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사실 뭐 정치권이 뭐 지금부터 총선 모드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개각에서 장관으로 입각한 인물도 없고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현직 국회의원 3명의 재선 도전이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비 주자들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서서히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껏 그 제주의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이제 최근 20년 가까이를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시기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시기가 이 4.3 추념 시기와 겹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껏 그 총선 취재를 하면서 이 보수 정당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푸념이 바로 그겁니다. 예. 왜 하필 총선이 4월일까라고 예, 예. 말이죠. 지역 정치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4월 총선이 마치 한겨울에 에어컨을 파면하는 것처럼 이게 또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만큼 뼈아픈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유족회 일부 전직 임원 원희룡 캠프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두고 강창일 국회의원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현혹된다. 뭐 지켜보겠다. 이런 그렇죠. 발언을 해서 예. 유족회가 강력히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으름장을 놨던 2명의 국회의원 나중에는 결국 사과하는 일까지 이게 일이 커졌는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이런 그 계류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민주당과 이 4.3 유족회의 관계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조금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제 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그리고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예. 제주에 도착한 지도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4.3 평화공원입니다. 예.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제주도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다. 예. 냉전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 사람들이라 쉽지 않지만 특별법 처리에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이죠. 내년 총선을 앞둔 어떤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표현한 단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촛불혁명의 여세를 몰아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뜻대로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도의회 차원에서도 뭐 최근 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을 중심으로 어떤 조례발의라든가 4.3 특위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원희룡 도지사 쪽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 2016년 그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원희룡 마케팅 간접 지원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산 바가 있죠. 예. 이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재선 후에는 2020년 총선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렇죠. 했습니다만 예. 유족 회장까지 지낸 양윤경 씨를 이제 서귀포 시장에 임명하면서 뭔가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지난 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 양윤경 시장에게 내년 총선에 나올 거냐 계속 그렇죠.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양 시장이 그런 그 출마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 단호하게 자신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예. 사실 그 전직 유족 회장이 현 도정의 행정시장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민주당이 느낄 부담감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 원지사가 유족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난 것 같은데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전국이 급냉하는 상황에서 이 처리 여부를 아마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뭐 처리 여부를 떠나서 원지사 입장에서는 뭐 도지사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삼을 챙기고 있다 이런 신호를 확실히 도민사회에 보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원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사의 관심이 쏠린 지점이다 보니까 뭐 행정 역시 이제 사삼과 원희룡 지사를 좀 연결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예.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도내 모 방송사를 통해서 이제 송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삼 홍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이 영상에 그 원희룡 지사의 예전 그 추모식 현장에서의 어떤 뭐 모습을 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예. 이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결국 포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홍보 캠페인에 출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을 제시하면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나 그 밖에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대신 제주도는 캠페인 영상에 대통령의 70주년 추념식 장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지금 저 원희룡 도지사의 외곽 팬클럽으로 알려진 프렌즈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분들이 올해 또 4.3 71주년 추념식에 평화공원에 모여서 참배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예. 뭐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는 취지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말 이 어떤 4.3 같은 거 역사적인 사건의 그 현장에서 예. 그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를 너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그 추념식에 돌아올 때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도민사회의 또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참석하실까요? 네,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참 제가 참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예. 대통령 일정은 뭐 이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네. 예. 근데 대충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아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추념사를 대독하지 않을까 하는 예, 이런 예. 전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또 내년 72주년 추념식의 경우에 또 이제 참석 여부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아보니까 문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등의 역사적 행사에는 임기까지 매년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경련으로라도 참석하겠다라고 말이죠. 때문에 아마 내년 72주년 추념식에는 아마 대통령이 함께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가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총선이군요. 기승전 총선입니다. 자,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